여러분, 여드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춘기 여드름에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 성인 여드름일 때 유독 여드름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드름 피부를 위한 맞춤형 스킨 컨설팅 맑음 그리고 빛입니다. 우리가 주로 턱 부위에 여드름이 발생하게 되면 나 자궁에 문제가 있나 보다, 생식기에 문제가 있나 보다,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턱 여드름, 입 주변 여드름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 자료 화면 중에 하나가 얼굴의 부위별로 이마에 나면 뭐가 문제, 코에 나면 뭐가 문제, 입 주변 턱에 나면은 뭐 생식기나 소화기관의 문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이미지를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여드름은 이러한 문제이기보다는 여드름 체질을 내가 유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여드름 체질을 갖고 있으면 여드름이 전체적으로 나야 되는 거지 왜 턱에만 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턱 여드름의 원인은 바로 피지선의 성숙이 아래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드름은 한 군데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점점 피지선의 성숙이 이동하는 위치에 따라서 함께 그 발생하는 경로도 이동하게 되는데요. 피지선의 성숙이 처음에는 위쪽 그리고 얼굴의 중앙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점점 시간이 경과할수록 여드름이 진행될수록 아래쪽 그리고 얼굴의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처음 시작될 때는 단순히 사춘기뿐만 아니라 내가 성인이 되어서 여드름이 처음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로 얼굴의 위쪽과 중앙 부위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턱 여드름은 생식기나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는 유전적으로 여드름 체질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여드름이 어느 정도 피지선의 성숙이 이동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했을 뿐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뭔가 배란기 그리고 월경 직전에 입 주변 여드름 그리고 턱 여드름이 심해지는 것을 주기적으로 느끼실 텐데요.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시기와 겹치다 보니까 더 생식기에 문제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월경 직전 그리고 배란기에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이 시기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이 호르몬의 분비가 급증하게 되면 피지선을 자극하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이 평소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모공 속 통로는 굉장히 좁은데 지나가야 될 피지량이 많아지게 되니 피부 내에서 즉 모공 내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면서 더 많이 막히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부위보다 턱 주변에 나타나는 여드름은 뚜렷하게 보여지는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고름이겠죠. 턱 주변에 여드름이 발생했을 때 주로 여드름이 좀 잘 곱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여드름이 좀 더 진정되는 속도가 늦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드름 덩어리가 피부 속으로 굉장히 깊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드름 덩어리가 깊이 형성되는 이유는 이마나 콧등과 같은 부위는 사실 바로 아래에 뼈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드름 덩어리가 생기더라도 아주 깊게 생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볼이나 턱이나 턱 아래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로 아래에 뼈가 있지 않고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드름이 한번 발생했을 때 덩어리를 굉장히 크고 그리고 깊이 형성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여드름이 크게 커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 여드름이 굉장히 오래가네 라고 느끼시는 이유가 바로 피부 속에 여드름 덩어리가 굉장히 깊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턱 여드름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여드름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드름 전문 관리를 통해서 피지가 모공 내에서 쉽게 정체되지 않고 잘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턱 주변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한다던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계절처럼 쌀쌀하거나 추워지는 계절에는 우리가 머플러를 많이 착용을 하게 되는데 목이 올라오는 터틀넥이나 아니면 머플러를 착용했을 때 이 소재가 좀 가슬가슬하다던가 너무 피부를 많이 감싸게 되면은 물리적인 마찰, 즉 자극에 의해서도 여드름이 좀 더 자극을 받아서 흥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소재의 의류를 착용하시고 피부를 너무 덥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는 착용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조금 더 공기순환이 잘 될 수 있는 피부를 너무 가둬두지 않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 내부에 고온 다습한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특히 현기성 세균인 여드름균이 더 활발하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마스크 내부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피지선이 더 자극을 받기 때문에 사실 여드름 피부는 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 취약해서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습관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할 때나 뭔가를 생각할 때 이렇게 턱을 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렇게 턱을 괸을 때 아무래도 이 턱 부위에 있던 여드름들은 압력을 받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더 쉽게 터지거나 더 쉽게 골마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소하지만 턱을 괴는 습관도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생활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늦게 주무시는 습관, 늦은 취침 시각, 그리고 카페인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를 했을 때는 이 카페인 또한 우리 피부의 피지선을 더 자극시키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카페인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여드름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면도를 하다가 많이 여드름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여드름과 좀 연관된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면도를 하는 과정에서 여드름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여드름이 없었는데 좀 더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면도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지는 물리적인 자극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 주변의 털은 굉장히 좀 억세기 때문에 면도날이 강한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전기면도기나 그리고 날면도기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날면도기가 좀 더 물리적으로 자극이 가해지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전기면도기를 쓰시는 것이 여드름을 관리하실 때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면도기, 전기면도기를 선택하실 때는 사실 깨끗하게 세척을 하시고 완전히 건조시킬 수 있는, 즉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면도기를 쓰시는 것이 좋은데요. 내가 특히 욕실은 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보관해 두시는 제품이 세균 번식이 용이한 상태라면 사실 여드름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진 않지만 여드름 부위를 면도를 하다가 여드름 부위가 터졌을 때 피부가 즉 절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균이 침투하게 되면 여드름이 더 악화되거나 다른 피부 문제, 다른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면도기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타입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은 스트레스와 혹시 관련되어 있나요? 시험 기간이나 과제를 준비할 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에 우리 신체 내에서는 이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더 급증하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의 특징이 바로 피지선을 굉장히 자극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리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늦게 잠들게 되면 그만큼 피지 분비가 더 많아지면서 여드름 씨앗이 더 많이 형성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염증 반응들도 진정되기보다는 난포벽의 파열이 더 촉진되면서 더 흥분이 되는 거죠. 그럼 야근하면은 여드름이 정말 안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회사 다닐 때 야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때 여드름이 좋아질 날이 정말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여드름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야근, 그리고 시험 기간, 이런 주로 늦게 자게 되는 이 시기에 여드름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피부에도 그리고 내가 준비하는 어떤 그런 시험에도 좋은 방법은 잠을 일찍 자고 차라리 새벽에 4, 5시쯤에 일찍 일어나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꿔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야근을 하게 되면 일하다가 턱 깨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지친 상태로 집에 가서
야식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 늦게 잠들게 되고 이 모든 악순환의 사이클들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드름 피부를 가진 직원분들이 계시다면 대표님들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지 못하고 턱 여드름을 압출하거나 혹은 여드름이 새어나는 과정에서 터지게 되면은 그때는 더 여드름을 눌러서 고름까지, 여드름 씨앗까지 억지로 빼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가볍게 나와 있는 피만 제거를 해주시고 그 위에 ACNEX를 적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양모밀 크라이오 모젤링 마스크까지 도포를 해서 남아있는 염증 반응이 잘 진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드름을 내가 압출을 할 때 혹은 여드름이 터져서 후처치를 해야 될 때 이 여드름은 세균에 취약하니까 소독을 해야 돼 라는 생각에 알코올 솜으로 굉장히 열심히 닦아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 알코올 솜으로 닦아내는 과정 자체가 물리적으로 마찰이 가해지면서 여드름 부위를 더 흥분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드름을 압출 혹은 여드름이 터지고 난 자리에 남는 혈액 자체가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이 어느 정도 딱지를 형성하는 것이 사실 여드름이 회복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턱 여드름을 집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턱 여드름이 한두 개 정도 굉장히 경미한 수준이고 배란기에만 올라오고 평소에는 잘 올라오지 않아요 라고 하신다면 조금 전 말씀드린 ACNEX와 양모밀 크라이오 모젤링 마스크를 월경 직전 그리고 배란기에 맞춰서 관리를 하시면 여드름이 평소에 잘 발생하던 그 시기가 되었을 때 훨씬 더 여드름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여드름은 사실 이 정도로만 관리를 해주셔도 충분히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게 되고요. 다만 내가 턱 여드름이 굉장히 심한 상태이고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계속 여드름이 있는 상태에서 배란기나 월경 직전이 됐을 때 훨씬 더 심해지는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은 사실 여드름의 상태라던가 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피부 부위도 함께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전문적인 여드름 관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단순히 지금 진행 중인 여드름의 진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드름이 재발할 수 있는 현상까지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실 때는 내가 여드름을 조금 덜 볼 수 있도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처럼 여드름과도 좀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멀리서 보시고 잘 보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여드름을 내가 손으로 자꾸 자극하는 습관이 있으면 여드름을 더 흥분시키게 되기 때문에 ACNEX를 휴대에 다니시면서 여드름을 짜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긁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 한 방울씩 올려주시면 여드름의 진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턱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하게 보셨나요? 턱 여드름은 내가 자궁이 안 좋아서, 소화기관이 안 좋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피지가 모공 속에서 쉽게 정체되는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턱 여드름은 여드름을 근본적으로 피지가 잘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게 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턱 여드름으로 고민이 되신다면, 그리고 생리 주기 때마다 더 심해지는 여드름으로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댓글 또는 저희 상담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함께 여드름 고민을 나눌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